2030년대 공중전을 준비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인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2035년 실전 배치될 예정인 일본의 6세대 전투기 탑재 엔진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본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독도에 대한 도발이 지금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독도에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이 배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궁 미사일은 러시아의 S-400과 더불어 전 세계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감지가 어려운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방해 전파를 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천궁의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나오는 방해 전파를 역추적하여 잡는 레이더입니다. 이는 레이더 전파를 쏴 적 항공기에 맞아 되돌아오면 이를 분석하는 액티브 레이더와는 작동 방식이 다른데요. 즉 아무리 고성능 스텔스라고 할지라도 천궁의 레이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정부 때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 105대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요. F-35의 최고 속도는 마하 1.6입니다. 그러나 천궁의 최대 속도는 마하 4이며 천궁의 속도는 마하 5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투기도 천궁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천궁의 한 발당 가격은 15억 원가량입니다. 일본이 구입한 F-35의 가격은 1대당 1,300억이 넘습니다. 즉 천궁 한 발로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다면 어림잡아 1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 미사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궁은 유사시 침투하는 적국의 항공기로부터 우리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유도 무기입니다. 우리 공군은 1960년대부터 중거리 지대공 무기인 호크 도입해 운영했었는데요. 천궁은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 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입니다. 천궁은 2011년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4월 전력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천궁에 사용된 다기능 레이더 능동호밍 유도 방식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만 개발한 흔치 않은 기술인데요. 유도탄 전체 시스템, 유도장치, 탐색기 및 천궁 전체 사격동제 시스템은 LIGN-X1이 만들었고 지상에서 적기를 찾거나 미사일의 중간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 탈레스, 발사대는 두산 DST, 전기식, 액추에이터, 로켓 추진기관 및 한두는 한화그룹, 탑재 차량은 기아자동차 등이 맡았습니다.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인 천궁은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 포대를 지휘하는 교전통제소, 그리고 발사대와 유도탄으로 구성돼 3대의 차량에 각각 탑재되며 1대에 발사되는 8개의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천궁은 유효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km, 최대속도 마하 4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360도 전방향으로 운용이 가능해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천궁은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가 되는데요. 콜드런치란 수직 발사대에서 압축 공기로 유도탄을 10m 이상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해 원하는 목표물까지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발사체의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직 발사 방식이기 때문에 표적의 방향에 구애를 받지 않아 기존의 호크 미사일보다 정확도를 한 차원 높였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천궁은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는 한 대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고 빔 형상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 주사하여 탐지, 추적, 교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천궁은 파편 집중형 탄두로 근접 신관이 작동하면 그냥 폭격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1차 폭격이 터지고 나서 2차 폭격이 터집니다. 이때 1차 폭격이 일부러 탄두를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뜨리며 곧이어 2차 폭격이 터질 때 성형작약 효과에 의해 폭발력이 한쪽 방향으로 집중되는데요. 그래서 근접 신관이 잡아낸 표적 쪽으로 최대한 폭발력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천궁의 개발은 러시아의 도움이 컸는데요. 과거 불곰 사업 때 우리나라가 구소련에 빌려준 돈을 갚을 돈이 없어 미사일 기술로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때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기술을 일부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사와 기술 이전을 맺었는데요.
그때 개발한 기술이 바로 콜드런치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러시아식을 따르지만 성숙도가 높은 미국 기술도 채용하였습니다. 즉, 러시아와 미국 기술이 합쳐진 것인데요. 고체 추진 측추력기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받았으나 특이하게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300, S-400 시리즈는 측추력기용 로켓 연소관이 하나인데요. 분사가 필요한 쪽 노즐을 막고 있는 마개를 순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측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반면 천궁은 여러 개의 소형 연소관이 각각 달린 측추력기를 사용하는 방식 팩3과 같습니다. 천궁은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대구에서 무덥고 습한 여름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으며 가장 추운 1400m의 전방 고지대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최고 36도씨, 최저 영하 30도씨의 온도에서도 천궁은 무리 없이 작동했는데요. 전자기파 시험장에서는 전자파를 이용한 교란을 견뎌내는 시험을, 기후환경 시험장에서 비정상적인 온도와 습도를 견뎌내는 시험을 했습니다. 천궁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약 3조 7,465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8,63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천궁 미사일은 해외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천궁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에 대전차 미사일 형궁을 비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의 무기가 높은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는 유럽제 무기 수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확대되면서 천궁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제는 비싸고 러시아제는 구매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멘 후티 반군이 쏘아대는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는 대공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 IIM-SAM 블럭 II 미사일은 기존 천궁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항공기 요격용보다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시험 발사에 100% 성공이 알려지면서 세부적인 정보가 하나둘씩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자세한 재원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2017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2018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초속 3km가 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천궁은 초속 5km까지 요격할 수 있어 초속 3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독도에 천궁 미사일이 배치되어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일본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단결을 위해서라도 늘 감시하고 견제하고 여차하면 즉시 응징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 선조들에게 한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100배의 응징을 하고 싶다. 진작에 배치했어야지요. 그래야 도발을 못하죠. 그리고 해풍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F3 다시 개발한다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개발과 동시에 스가노믹스도 한번 해주시고 탱크도 개발 시작하시고 항공모함도 만들기 바랍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다 가져온 나라답다.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천궁의 해군 버전을 설치하여 시스키밍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퀴스도 1회 정도 설치하고 천궁의 배치는 당연하고 해경이 아니고 해병대가 주둔해야 한다. 또 미사일 사령부 독도 파견대를 두어 미사실의 배치도 더욱 늘려야 한다. 한국은 더 빨리 공중전 더 준비해야 하고 해상 전투력도 강화시켜야 한다. 독도에도 큰 활주로 만들고 전투력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울릉도에 비행장 건설과 함께 지하 벙커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여 해군과 연계 독도와 동해안 지키자. 일본을 철저히 배격하자 믿지 못할 나라다. 독도에서도 동도를 연결하여 인공섬을 확장하고 민간인도 생존하게 해라. 울릉도와 독도에 천궁, 해궁을 배치하여 독도와 동해를 지키고 일본, 중국의 영해, 영공 침공에 대비하자. 독도에 천궁 미사일을 배치한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폭망 님피기 끝나면 일본은 또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니까요.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독도를 지켜겠다고 합니다. 일본아, 우리 한국 땅에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독도에 군사무기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바라는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독도에 군대 대신 경찰을 배치했을까요? 분쟁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영토라는 점을 대뇌에 천명하기 위함이죠. 독도는 천궁을 설치하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동안 터를 만들었는지요? 회긴하고 보도하는지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전투기 잡는 천궁뿐만 아니라 준핵폭탄급 현무탄도미사일 상당수를 일본 본토를 향해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가리 못 털고 쥐 죽은 듯 찌그러져 있지. 천궁을 왜 독도에 배치해? 그 좁은 데 놔두면 먼저 파괴되지. 천궁 사거리가 40km밖에 안 되는데 스텔스가 아니어도
전투기가 먼저 때리지 독도는 좁아서 위치가 뻔한데 그걸 독도에 배치한다고. 일본이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이 사거리 100km인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